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게 바로 판로 확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놔도 이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기업과 청년 상인들의 좋은 제품을 발굴하고 판매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신규 입점과 의무 휴업 규제까지 받았던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해내며 새로운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클로저 기업 현장. 오늘은 상생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도 기업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 미술 시장이 긴 터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아픔까지 더해져 예술은 점점 더 우리의 일상과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예술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들을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는 미술 시장의 장벽을 낮춰 일상 속에서 누구나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세상을 꿈꾸는 아트 매니지먼트 기업입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자유롭게 복제되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닌 디지털 작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아티스트와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매니징하여 아티스트가 작품 활동에 집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아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최근 제1회 디지털 아트 페어 아티스트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아티스트 공모전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전 세계 작가들의 디지털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으며 많은 주목을 이끌었다. 최근 특별한 공모전을 개최해 미술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공모전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작업을 통해 예술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매니지먼트함으로써 디지털 아트 분야의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52개국에서 3,041개의 작품이 출품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모집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공모전에 전 세계 아티스트가 주목하고 지원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고 오프라인 전시까지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티스트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최근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새로운 전시 플랫폼도 선보이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름에는 예술이 모여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품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수익 창출의 길을 만드는 것이 회사의 미션인데요. 이를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3D 버추얼 뮤지엄입니다. 아티스트들이 직접 전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자신만의 작품 세계와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메타버스의 특성상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기도 수월합니다. 특히 중력이나 관성처럼 현실에서 일어나는 물리 법칙을 구현해주는 엔진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 추후 고도화를 거쳐 모션 인식을 활용한 인터랙션 아트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아트인 메타버스 전시와 함께 3D 버추얼 뮤지엄의 알파 버전을 출시하였고 작가들의 작품을 가상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티스트가 메타버스 시대에 관객에게 어떤 경험과 인사이트를 선사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다각도에서 함께 고민하고 비즈니스와 기술적 지원을 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가한 작품을 토대로 전시회도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고요? 이번 아트인 메타버스 전시에서는 공모전에 참가한 52개국의 아티스트 중 심사를 통해 엄선된 100점의 작품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8인의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입니다. 또한 제목에서 시사하듯
이번 전시회는 대중들에겐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작품을 향유하는 예술을 통한 메타버스 경험을, 작가들에겐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을 알리는 상징적이고 실험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계의 변화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이번 온라인 가상 전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오프라인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여 사람들이 디지털 아트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곳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버티컬 메타버스를 추구합니다. 그 안에서 작품을 또 어떻게 선보이고 서비스화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또한 저희는 사람에 주목합니다. 아티스트가 자유롭게 상상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티스트도 가수처럼 저작권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트 유통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예술과 사람을 잇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통해 예술이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전시장이 아니라 카페에서든 내 방에서든 심지어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도 예술을 향유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태계의 주춧돌을 놓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트 플랫폼의 새로운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의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라는 무한한 작품의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접목, 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이들 기업.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함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무병과 수명 연장에 대한 꿈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오늘은 최신의 기술로 특별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기업은 의과대학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호흡기 감염 질환, 아토피 질환, 염증성 장질환, 암, 인지기능 장애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난치 질환 치료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로 전 직원 모두 다각도의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한 윤상선 대표. 이미 다수의 연구와 논문 발표를 통해 국내 미생물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는데 국내 의료원으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특허 6건 등 약 60억 원 규모의 기술을 이전받으며 관련 분야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저희가 질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주목한 점은 우리 몸속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공생 미생물 생태계는 단순히 공생하는 미생물을 뛰어넘어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전받은 기술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감염 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호흡기 감염 억제 효능을 보이는 공생 미생물, 항암 효능이 탁월한 마이크로바이옴들의 면역 증강 단백질, 그 다음에 아토피 치료 효능을 보이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염증성 장질환 치료 효능을 보이는 마이크로바이옴 균주들의 조합, 마지막으로 부치레이트 합성을 유도하는 신바이오틱스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는 질환 특이적 치료 효능을 발휘하는 공생 미생물 균주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선별이 가능한 기술력과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저희 플랫폼에서 4개의 초기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도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면역 증강 효능을 이용한 호흡기 공생 미생물 기반 호흡기 감염 예방제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동정된 호흡기 미생물 균주들 중 면역 증강 효능을 보이는 하나의 특정 분류주를 선별해 해당 분류주가 분비하는 특정 단백질이 호흡기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세균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합니다. 이로써 폐렴이나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백신 어주번트, 면역 항암 등의 치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 조절 효능을 이용한 것으로 피부 공생 미생물 기반 아토피 치료제이다. 현재의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처럼 경구용이 아닌 피부 공생 미생물의 직접 도포에 의한 안전하고 생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호기성 균주인 탓에 배양이 일관적이며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희는 마이크로바이옴 군집 교정 효능을 이용해서 장내 공생 미생물 기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균주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해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효능이 우수한 균주 조합을 결정하고 균주를 이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불균형이 유도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군집을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염증성 장질환과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 군집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장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장내 공생 미생물 기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와 같지만 이 기술은 낙산 생산 효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낙산은 대표적인 단세 지방산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또 장벽 보호 기능이 우수한 미생물들의 대사물질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낙산의 전부체 물질을 분해하여 낙산을 과량 생산하는 공생 미생물 균주를 인체 분변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분리된 균주들은 식약처 보시형 균주 혹은 식품용 미생물 균주이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이나 전반적인 장 건강 기능 개선 및 항암 치료 환자를 위해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관련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던 경쟁력에는 석박사 진으로 구성된 인재풀과 산학연명 협력이 가능한 우수한 연구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70여 개의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바이오허브에도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다양한 대학, 병원, 연구기관과 기술 공유 및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있어 유기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들은 향후 천식, 항암 면역, 심혈관 질환 등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추가할 계획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쓰임새는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인류의 건강 회복과 증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아 의료 제약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가 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선보인 이들이요. 앞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두각을 드러낼 수 있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필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연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작으로 학교, 아파트, 공원,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우리 생활 반경 2km 내에 실내외에서 자율주행하며 물류를 배송해주는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플랫폼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실내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선보이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시장의 성장에 있어 누구보다 먼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들 기업. 저희는 기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문제점과 실내외 주행 가능 경영 문제를 우주 탐사 로봇 메커니즘 적용과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 가능한 작은 사이즈로 로봇을 제작할 경우 실외 주행이 힘들어지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는데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 탐사 로봇 메커니즘을 활용했습니다. 이 메커니즘 기술을 활용하면 제한된 사이즈로 단차 50mm 등반이 가능하고 등반 시에 틸트 모션 작동으로 무게중심 이동과 적재부 수평 유지 기능이 탑재되어 실내 험지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시제품으로 선보이는 배송 로봇은 모두 2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먼저 로봇 A타입은 엘리베이터 탑승에 적합한 크기로 탑재량은 60kg입니다. 경사 20도, 스텝 높이 70mm의 험한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듈식 구조로 간편한 유지 보수가 특징입니다. 거기에 듀얼 로커 보기 메커니즘을 탑재했으며 3D 정밀 지도 기술로 목적지까지 착실히 주행합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정밀한 위치 선정과 실시간 장애물 인식 및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정밀한 스피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A타입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 시설뿐 아니라 복잡한 야외 환경에서도 자가 운전이 가능하도록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안정적이고 정확한 현지화를 제공하는 레이더 기반 정밀 자율주행을 보장하며 AI 기반 동적 장애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특징은 이들의 C타입 배송 로봇에도 적용되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A타입 로봇이 실내외 배송 로봇이라면 C타입은 험지 등반 로봇입니다. 적재 중량은 100kg으로 무거운 무게의 제품들을 거뜬하게 싣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A타입과 마찬가지로 모듈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트랜스폼 힐 메커니즘을 채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0kg의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로봇의 크기가 커진 만큼 경사로가 아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는데 이 트랜스폼 힐 메커니즘을 사용해 계단이나 커브와 같은 도심 지형의 험한 지형을 견뎌낼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의 C타입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울트라소닉 센서와 스테레오 카메라, 라이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한다. 거기에 3D 리더를 장착했다. 저희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함께 설치했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점 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택배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레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자동으로 물품의 크기를 인식해 물품 보관함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류를 인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들의 거점 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자율주행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사람이 택배를 일일이 각 세대로 배달해야 하는 수고 없이 거점 로봇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보관 후 자율주행 로봇이 여러 개의 물품을 한 번의 이동으로 세대에 동시 배달 처리하게 되어 큰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의 로봇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진출해 이로 인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실내외 시설 주행 로봇을 통해 생활시설에서의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후에 사람들이 다니는 외부 도로까지 서서히 진출해 도심을 누비며 우리의 모든 생활 반경에서 배달, 배송 로봇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로봇 기술을 융합해 배송, 배달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 기업. 이들의 기술을 통해 영화에서 보던 미래 도시 건설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은 남다른 세포 배양 기술로 미래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비를 위한 미래 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저희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혁신형 벤처 기업입니다. 제약회사 출신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배양육 연구를 통해 미래 먹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가 매년 늘어나며 환경 파괴와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보다 친환경적이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배양육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며 관련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양육 기술은 배양육의 원료에 해당하는 세포줄을 만드는 기술과 이러한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는 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입니다. 저희는 나노 코팅 기술을 이용하여 세포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세포 증식을 향상시켜 배양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저희는 더욱 경제적으로 안전한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배양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축산 방식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동물 도축이나 축산 농가 없이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하는 육류로 미래 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배양육 제조 기술 외에도 세포 배양을 위한 배지와 지지체, 배양기 등 관련 시장의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배양육은 동물 복지와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기술입니다. 동물을 키우거나 도축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류 생산 방식에 비해 99%의 토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물 소비량 역시 96%까지 감소됩니다. 그리고 100% 동일한 영양가를 보장하며 소비자 맞춤형으로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양육 연구에 있어 핵심은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 이들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배양육을 연구하고 또한 사업적 성공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며 국내 배양육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저희는 미래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의약품 등급의 높은 안정성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여 배양 효율을 높이고 생산 기간을 단축시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구 중입니다. 저희의 배양육이 개발된다면 소비자들께서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클린미트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배양육의 식감과 맛을 극대화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레시피도 셰프들과 함께 개발했는데 3차원 지지체를 이용한 배양육 스테이크, 배양육 만두소를 활용한 만두, 다짐육으로 만든 아란치니 등이 있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현재 셰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육류의 풍미와 맛을 재현하기 위한 연구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고품질의 배양육을 연구하는 것에 매진함과 동시에 배양육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선보이며 배양육 상용화를 위해 다각도의 시도를 해나갈 예정인 이곳. 배양육이 빠르게 시장에 정착하게 되는 그날, 이미 이들 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먹거리 기업으로 자리 잡아 있을 것이다. 미래 먹거리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가 안고 있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숙제에 대해서 가장 정석에 가까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배양육에 대한 기술들을 확보하여 국내외 특허를 획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배양육 대중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식품인 배양육 개발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친환경을 위한 자원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들. 머지않아 이들의 배양육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식량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덜어주는 해답이 되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